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20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최근에 반등 분위기, 비교적 탄력적인 그런 반등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모습이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세가 비교적 좋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른바 실적 랠리가 비교적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증시가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건데 결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죠. 그에 따른 반등의 어떤 한계를 보인 측면도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낙폭이 심했던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해서 그에 따른 자율적인 기술적 반락 내지 눌림목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우리 시장 기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에도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경제도 또한 마찬가지죠. 가장 큰 문제는 물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가와 그에 따른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긴축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정도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값도 계속 올라가고요. 기타 등등 다른 주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본다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주들이 역시 특별히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나갔던 종목들이 크게 꺾이는 상황이 나왔다. 물론 어제 기술적으로 좀 과열 상태가 돼 있다는 점에서 좀 조심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생각보다는 더 현재 크게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2차 전지에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상황을 보면 마음이 편치 못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일단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할 종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등 기타 등등 부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재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조목조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 문제, 다소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거를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 인플레 물가 문제가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아주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물가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신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죠. 상장지수펀드 미국 증시에 정식으로 상장됐습니다. 비트코인이 공식화 됐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다소 금융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6663%.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1.7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1.8% 넘어가면 다소 곤란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그에 근접한 현재 1.6% 및 그리고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가팔라서 이 부분이 다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비단 현재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10년물도 그렇지만 단기물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물이 1.866%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 동향을 그린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9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현재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및 추가 인상이 부담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물가 부담이 크게 작동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 우려가 있고 또 가계도 그렇지만 기업들의 부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도 또한 부담이 되고요. 또 그런 것을 틈타서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투매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투매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다소 위험 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신경 쓰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그 배경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슬로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디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 또 슬로플레이션 최근에 만들어진 조언인데요. 자, 경기 회복이 되긴 되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슬로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도 경기 회복 속도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물가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지난 미국의 9월달 CPI가 무려 5.4%나 됐다 하는 것 벌써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9월달입니다. 10.7% 26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현재 물가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한시적인 특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절대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런 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반영을 하듯이 최근 USD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재 달러 인덱스가 92 이상, 93, 94에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미 연준에서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11월 중순 내지 12월 중순. 이것도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 원래는 2023년 정도로 봤던 건데 아마 내년 그것도 연말이 아니라 내년 중반 정도에 단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변수도 좀 현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거. 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외국인들 현재 미국 증시는 좋아도 그 연동되는 한국 증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보수적인 입장 내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최근 물가와 관련돼서 또 긴축 모드와 관련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들도 철저하게 단타만 하고 있죠. 다른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들은 오히려 수비주로 보고 있고 오로지 금융투자만 한 조금 오른다 싶으면 매수했다, 조금 내린다 싶으면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시장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종합지수가 3,100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우리 증시에 걸림돌로 남아있는 그 숙제는 바로 인플레죠. 그 조기 긴축도 인플레와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 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구조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저물가인데 다만 현재 고물가 현상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건데 월가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초점을 이제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월가의 큰 선들의 상당수는 인플레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할 만한 인물은 캐시 우드, 이른바 돈나무 언니라고 누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아크인베스트 CEO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날짜까지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까지 특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 이전까지는 어떤 가수요등 또 기대 수요나 또는 현재 보복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안정될 것이더라고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까지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이걸 학술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생산 측면에서 AI 또는 현재 그 FA 공장 자동화 등을 통해서 생산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요. 훨씬 더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통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유통 단계가 엄청 단축됐습니다. 현재 생산지에서 공급지로 바로 공급될 수 있는 직구 생태계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통 측면 또 소비 측면에서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산은 원활하게 되고 또 생산비는 싸고 유통 단계가 상당히 단축돼 있고 또 소비는 줄고 또 정보가 대칭화되죠. 그래서 현재 특정 웬만한 낙후된 지역도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어서 어떤 특정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는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대칭적이면은 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각 산업별로 분업화가 잘 되고 있고 더 선진화되고 있다는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물가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5가지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물가가 올라갔던 것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좀 특수한 게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 뿐이라는 얘기죠. 이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가 미 연준이 걱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물가 문제는 단지 단기적으로만 부담이 될 뿐 추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계속 물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자, 그렇고요. 자, 다음은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 제가 달러 인덱스 한번 보죠. 달러 인덱스 93.7, 94 이하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이건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위에 2개가 그어져 있는 수평선, 그러니까 하단 부분이 지지선인데 그 지지선 이하로 내려갔죠. 방향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WTI 가격이 0.92% 올라갔습니다. 배럴당 82.44 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이건 추세적으로 100달러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제가 그 원유가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분야 및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정제마진 좋아진다 해서 S-오일, 그리고 또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관련돼서 그 수요가 는다는 측면에서 OCI 폴리실리콘 가격의 추이가 괜찮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 종목이 지수가 약할 때 오히려 대안이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올라가기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기본이 되는 유가 추이가 상승 추세이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기 많이 좋아지고 또 현재 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대체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단지 오늘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밀려서 별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전반 시장 분위기 휩쓸려서 같이 내려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된다 싶을 때는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주변 증시를 보면 좀 약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좀 약했고요. 나스닥 선물이 보합권이네요. 일본 증시가 강보합이고요. 그렇다면 내일 우리 증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제동 걸린 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만 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금융투자는 완전히 초단타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추세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점은 국내 내국인 동학개미라 일컬어지는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루하루 그 주도권이 넘어갔다 다시 넘어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는 것만 우리가 현재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 수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는 괜찮아요. 계속 콩탱고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장이 정상화되고 그것은 연초 장세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꽤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힘을 쓰는 지수 상승 장세, 대형주 장세 펼쳐질 소지가 있는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는데 여전히 유용한 그런 판단,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특히 인플레와 관련돼서 전혀 걱정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정도만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2차 전지주들 우리 오늘 빠진 것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이 좀 작동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단기 급등 9월 이후에 무려 28%나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대별되고 또 비교되는 2차 전지 강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2차 전지주들은 9월 이후에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금년 통틀어서도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서 상위 2차 전지 상위 10개 종목 SK, IET, 또 SKC,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되는데 상위 10개 종목들의 시총 총합이 금년 초 36조 원 정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지수는 뭐 오히려 약간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만 유독 많이 올라가서 64조 원 정도나 됐다는 것이죠. 거의 80% 정도 주가가 올라온 셈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현재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상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 현재 PBR, PER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고밸류 상태가 됐다는 건데 좀 가장 극단적인 것은 2022년 실적 기준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의 BM 같은 데죠. PER이 현재 양극재만 따졌을 때 62배나 된다는 거죠. 반면 비교 대상이 되는 중국에서의 양극재 업체들의 이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33배 정도로서 우리나라가 거의 2배 이상이나 높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중국이 높았던 건데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이 올라온 바람에 역전돼서 그 격차까지 벌려놓은 그런 정도로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현재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가 싸 보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트레이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한국의 2차 전지 업체주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싼 현재 중국의 2차 전지 업체주를 사는 그런 전략. 이것을 롱숏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롱숏 트레이딩. 이게 국가별로 할 수도 있고 시장별로 할 수도 있고 또 파트별로 할 수도 있고 종목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트별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올라간 또 고밸류인 한국 2차 전지주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싼 중국주들을 산다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건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수급과 관련돼서 상당히 부담된다 하는 것에서 자, 오늘 주가 약세는 단순한 약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추세적인 약세를 예고하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우리가 꼬리를 내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10월 말 이후에 10월 달한 20일 됐죠. 10월 이후에 현재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에서 약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하지만 그중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어요. 거꾸로 LG화학은 4천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1330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2차 전지에 관련된 현재 전망의 밝기에 전 시장 전체로는 매도를 하지만 2차 전지는 아니다라면서 그들 종목고 또 시장 대표 종목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만 해도 현재 일단 외국인들이 단타 일부에서는 롱숏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로 그렇게 통틀어서 현재 롱숏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얼마 전 LG화학의 GM볼트 리콜과 관련돼서 그 비용 분담과 관련된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어제 나온 얘기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LG ES가 미국의 스텔란티스 세계 이 업체가 아마 완성차 6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죠. 40기가 아워짜리입니다. 40기가 와트 아워면 이게 아마 50만 대 생산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스텔란티스는 우리나라 또 SDI와 또 협력 합작 법인을 또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 또 기사화 됐습니다. 북미 공장, 드디어 삼성 SDI도 북미 시장에 공장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공략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특기 사항인데 어쩌다 그것을 통틀어서 낙관적인 배경 이런 겁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뭐 중국이 뭐 조금 더 뭐 중국 뭐 롱숏 쪽으로 있고 없고 간에 관계없이 그런 것이 있다 치더라도 일단 시장 자체가 급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9월달 EV 판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판매 67만 대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순수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 기타 등등의 다른 친환경차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E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만 대가 팔렸다는 건데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7%. 작년 동기 대비 87%였는데, 뭐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신장입니다. 테슬라만 해도 그래요. 작년에 50만 대를 팔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상태로 간다면 분기당 20만 대 이상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80만 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그 판매 신장률, 판매 성장률이 60%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장초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상했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정도의 성장률은 현재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0 내지 40%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 정도 성장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성장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향후 5년간 CAGR 시장 성장률입니다. CAGR은 50%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친환경차가 현대차 전체 생산의 약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전체를 봤을 때 순수 전기차 내지 수소차로 한정시켜서 보면 5% 이하가 됩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게 적어도 어느 정도 성숙 단계까지 진입되려면 적어도 30%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가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전, 앞으로 향후 5년 전까지는 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중국과 뭐 차이가 있고 고밸류가 어쩌고 뭐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냥 다 넘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상당히 그 기술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른바 K 배터리 세상에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글로벌 완성차 협력사, 최근에 우리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하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 파나소닉도 아니고요, 중국의 CATL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및 삼성 SDI 등 국내 3사에 모두 귀결된다는 거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빠른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죠. 거기에 그들과 호흡을 맞춰서 빠른 대규모 투자를 결행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고요. 그리고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공장이 완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그 수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 애를 먹거든요. 그런 기간을 상당히 빠르게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빠른 생산 수율 정상화를 할 수 있고 고도화를 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완제품 생산력은 탁월했지만 문제가 됐던 것은 부품 내지 특히 소재가 대백 의존적이었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국내 유수의 소재 업체들이 엄청나게 현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그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 국가 서플라이 체인의 완성도가 최고조에 와 있는 상태다. 전 세계 최강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력, 양산력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경쟁력에 있어서 압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SKC든 또 현재 응급계 실리콘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주전자재료이든 또 현재 1+1+1 했을 때 나머지 종목 나노신소재는 장기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단타 종목인데 아직은 매도 신호가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눌림목 조정에 나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시죠. 보면 약간 눌림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면 뭐 충분히 대기할 만한 오히려 바람직한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현재 나노신소재 같은 단타 종목조차도 굳이 팔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적당하게 다시 2차 전지들이 뜰 수 있는 상황이 돼가면 거기에 맞춰서 순발력 있게 이들 종목 중 일부를 추가 매수를 하든 뭐 단타를 하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기본 포트폴리오 배분 물량에 대해서 절대 보유가 된다는 것, 전혀 흔들릴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종목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개찐 돌진입니다. 오히려 종목 바꾸면 정신만 산만하고 오히려 미스하기가 쉽죠. 차라리 그냥 제가 골라드리는 종목이 뭐 최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상 중간 이상은 되거든요. 거기에 믿고 계속 밀고 나가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누차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